그럼 295초부터 봅시다. 여기 어려운 건 없고 이제 몇 가지 도형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풀려고 몇 개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싶은 게 도형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는 크게 여기 지금 상산대 255쪽에 표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표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보면 되는데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거든. 문제에서는 보통 한 가지 특정 상황만 요구하고 보통은 이제 접할 때만 잘 요구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기준 삼아서 봤으면 좋겠어. 크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냥 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깥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그림 좀 작게 그릴게. 5개 그려서 이렇게 이걸 이제 여기 해보자. 첫 번째는 얘는 그냥 떨어진 경우, 외부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외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경우. 얘는 이제 만나고 있잖아.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내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째는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내부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중심을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도 이제 내부에 있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지. 내부에 있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다. 선생님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 자세한 거는 여기 풍산자로 확인을 하고 이해만 이걸로 이제 한번 해봐.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선생님이 항상 원은 뭐랑 뭐가 전부라고 했더니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야.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라서 선생님이 큰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중심을 O2라고 하고 큰 원의 반지름을 R1,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볼게. 다 5개 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외우는 게 아니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외부에 있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면 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야.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걸 이제 D라고 써볼게. D라고 써봅시다.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를 좀 생각해봐. 요게 지금 요게 큰 원의 반지름 R1이고 요게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 R2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있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외부에 있기 위한 조건은 두 반지름의 합보다 뭐가 크면 되겠어?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면 무조건 외부에 있게 될 거야. 그럼 외접하려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 외접하고 내접이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 외접하려면 여기 중심이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잘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반드시 어디를 지날 거야? 접점을 지날 거야. 무조건 접점을 지날 거야.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합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큰 원의 반지름 R1이 될 거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 R2가 될 거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으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무조건 외접하겠다. 그러면 내접을 좀 먼저 볼까? 내접을 좀 먼저 볼게.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여기 봅시다. 여기 O1이 있고 여기 O2가 있다. 자, 외접할 때랑 똑같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잖아. 얘도 똑같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연장하면 반드시 접점을 지날 거야.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이게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큰 원의 반지름을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이지. 이게 R1이야. 이게 R1이야. 요게 뭐가 되냐? 요게 R2지. 그럼 보이니? 뭐가 성립할까? 이렇게 표현할게. R1에서 R2를 뺀 게 어떻게 되니? 이게 중심 사이 거리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지?
그러면 요게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반지름은 항상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잖아. 그래서 얘는 요걸로 이렇게 표현할게. 요게 R1이 되겠지. 요게 R2가 될 거야. 그러면 R1, R2 중심이 뭘 만들어야 되니? 직각삼각형은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아까 직각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이야. 아까 내가 보통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는 쓰지 않는데 대학교에서는 쓰는 게 하나 있다 그랬지?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잘 봐. 여기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우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삼각형이 그치 이게 삼각형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항상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 근데 모두 만족해야 돼? 네. 차도 정확히 내가 R1이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절대값이야. 여긴 절대값. 이걸 만족해야 돼. 그래서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 사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 사이. 내접할 때와 외접할 때 사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3번 문제 풀 때 요걸 쓴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성립해. 그럼 내부에 있을 때는 그 요거보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 내부에 있을 때도 중심을 한번 연결해볼게. 지금 중심이 조금 보기 안 좋은데 여기 O1이 있고 여기 O2가 있으면 요게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지.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야. 반지름을 요거랑 연결해서 보이면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요게 R1이고 이렇게 하면 요게 R2거든. 그래서 R1에서 R2를 뺀 게 5보다 크는데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크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하나만 해볼게. 기준이 두 개가 있거든.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기준이 이제 보통 R1하고 R2는 문제에서 줄 거야. 이거 두 개는 이제 문제 줄 거거든. 기준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고 하나는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야. 절대값을 쓸게. 차라는 의미로 차, 합 이렇게 있을 때 D를 얘기하는 거야. D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접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접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D가 요거보다 큰 쪽에 있다 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면 외접하는 거랑 내접하는 거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요 차보다 작은 곳에 있다면 내부에 있는 거야. 단 0보다는 작아질 수 없겠지. 이거는 5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특정 상황을 주면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충분히. 내가 너희가 지금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은 외접과 내접.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고 중심을 연장하면 접점을 지난다. 이것만 좀 기억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두 점을 지날 때의 그림은 이따가 뒤에서 또 보게 될 거고. 지워지지?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뭔가 내용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 자, 830번을 봅시다. 830번.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 외접하고 있대. 외접.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돼. 외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와 있지.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니까 4인 원이고 얘는 지금 중심하고 반지름을 모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빠르게 할게. 얘 지금 완전 제곱식 되려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a제곱 a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a제곱 이렇게 쓸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완전 제곱식이 돼. 이렇게. 요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되겠다. 양수 a라고 쓰니까 나 그냥 a라고 쓸게. 양수 a라고 쓰니까. 그럼 외접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니?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 t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으면 되겠다. 요거 쓰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2분 아니야.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봅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에 얘는 1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게.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좌표 대축하면 4. 요게 a 플러스 2랑 같으면 되겠다.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볼게. 여기 양변 제곱하면 바로 그냥 x일까? 제곱하면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2a 4a니까 넘어가면 2a 여기 2a 그 다음에 1 4니까 5고 4 넘어가면 없어져 1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충분히 상황에 맞춰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자, 832번은 1번만 해볼게. 832번은 만난다만 해봅시다. 만난다. 자, 지금 하나는 x제곱 더하기 그냥 바로 그냥 그림 지금 원이 만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하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 나머지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a,a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다. 이렇게 있어. 저런 식으로 만나고 싶대. 접하는 것도 되는 거지. 접하는 것도 되는 거야. 내접, 외접 다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게.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이렇게 있고 얘가 R1이고 얘가 R2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이 경우도 되고 외접하는 경우도 만나는 거고 내접하는 경우도 만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가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두 개가 기준인 거야. 기준. 외접과 내접이 항상 늘 기준이 되겠다. 그럼 외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외접하기 위해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뭐랑 같으면 돼? 두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되고 내접하기 위해서는 두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돼?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R1-R2보다 크고 R1 더하기 R2보다 작고. 그럼 만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요 세 개를 합치면 되겠다. 사실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는 거지. 등호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 0,0에서 a,a까지는 선생님 바로 할게. a 루트 2지. a 루트 2가 두 반지름의 차이인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두 반지름의 합인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테니까 양변 루트 2로 나누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지. 여기 지금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를 내가 안 한 거니까 여기 잘못했다. 여기가 a 루트 2가 아니라 절대값 a 루트 2구나. 이거 선생님 여기 대충 풀어. 여기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에 2a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절대값 a 루트 2지. 내가 이거 잘못 풀었다.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절대값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이게 답인 거야. 이거 어떻게 되니? 항상 뿔만 붙이면 되는 거야. 절대값 바뀌면서 뿔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뿔마 A 3 이렇게. 그럼 양변에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마이너스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나와. 절대값은 내가 그냥 없애버렸고. 자, 1 절대값 A 3이면 항상 절대값 벗기면서 뿔만을 붙이면 될 거거든.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플러스일 때는 그냥 1에서 3 사이가 나왔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떠니?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게 나아. 두 개가 나아. 늘 뿔만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297쪽 위에다가 세모를 좀 하나만 칠게. 그 제목 위에다가. 이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게 나도. 자, 하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저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라고 이렇게 두 원이 있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두 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고 쳐볼게.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저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딱 두 종류가 있거든. 저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딱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수 있어. 되게 많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엄청 많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원이 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교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교선도 존재할 수 있어. 교선의 방정식.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한 두 도형 모두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이에요.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직선의 방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 어떻게 하겠으면 기억나니? 요거 식 하나 그대로 써. 아무거나. 한 식은 그대로 쓰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대로 써주고 하나의 식에다가는 뭘 붙이기로 했었지? k를 붙이기로 했지. 이렇게. 은 0 이렇게 쓰면 얘가 저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을 표현하는 식이야. 그러면 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교선의 방정식은 특정하지 하나밖에 없지. 언제일까? 교선이 선이지. 1차식이 나와야 되지. x제곱 y제곱 이런 거 있으면 교선이 될 수 있어 없어? 그걸 없애는 k가 뭐밖에 없을까? 그치. k는 마이너스 1.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두 원의 교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교점을 지나는 교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k가 마이너스 1이야. 사실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빼면 돼. 빼면 된다. 2차항이 소거되는 순간 1차항이 만들어지지. 1차식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다 뭐가 만들어진다? 원이 만들어진다. 싹 다 원. 내가 세모를 친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순간자랑 RPA가 그거 달라요? 순서가? 순서는 좀 다 교재마다 다 달라. 순서가. 순서가 교재마다 다 달라서. 이게 자체가 생각이에요? 이거 교육과정 빠진 내용이라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일이 없어.
834번 한번 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은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에 이 둘의 교점과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여기다가 우리는 추가로 교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볼게. 둘 다 해보자. 둘 다 해볼게.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이 두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다 어떤 걸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모두 표현이 가능해. 근데 나는 이 중에서 누구를 찾고 싶은 거야? 0,1을 지나는 아이를 찾고 싶은 거야. 네. 이런 아이들 중에서 0,1을 지나는 아이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뭐뭐를 지난다라는 거는 성립하는 거잖아. x에다 그치 0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0,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4가 되고 0, 1 집어넣으면 0, 1,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와? 이게 의미가 뭐다? 지금 k가 7이면 0,1을 지나는 원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7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볼게. x제곱 7x제곱이니까 8x제곱 그 다음에 8y제곱 이거 먼저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4x니까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13 마이너스 21이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21에서 13이면 8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양변을 8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이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교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고. 그러니까 사실 두 개를 그냥 빼면 된다. 그럼 빼면 없어져서 빼니까 마이너스 8x 빼면 플러스 16은 0이 돼서 x는 2. x는 2가 요 교선의 방정식이다. 네, 근데 만약에 그 구했는데 만약 그 원을 교점에 지나는 게 원인데 그 원의 중심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 못 풀어. 너무 힘들어. 아 그래? 만약에 뭐 굳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만약에 중심이 주어져 있다라 만약에 k로 놓고 정리해. 네. 정리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리하면 k 플러스 1 뭐 x 제곱 k 플러스 1 y 제곱 플러스 뭐 x 뭐 y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보통 이제 중심 옆에 이제 얘네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찾는 거지. 쟤는 늘려요. 찾는 거. 만약 보통 이렇게 하면 문자를 좀 이쁘게 주고 음. 좀 이쁘게 k 플러스 1을 묶었을 때 좀 이쁘게 나오게. 그게 만약 이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고생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 넘겨서 자 우리 중학교 때 봤던 그 문제. 사실 이제 원이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학교 내신이 아니고서야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푼다고 치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몇 가지는 조금만 복습을 하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선이고 현이거든. 왜냐면 다 직각이 나오는 도형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현에 대한 성질을 좀 한번 보고 몇 번 좀 얘기했었지만 다 잘 기억할 텐데. 자, 만약에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이렇게 있어서 이 선 A, B를 연결하면 이 선분 A, B를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지. 얘를 현이라고 부르잖아. 이 현이 뜻이 뭐니? 현이 뭐야? 현의 정의. 현의 정의는 현의 정의는 줄이야 줄. 여기 현악기라고 그래. 현악기. 아 그건 그럼 그렇게 기억하라고. 사전 요거는 뭐라고 부르니? 호요. 왜 호니? 호의 정의가 뭐니? 호의 뜻이 활호야 활호. 활 줄. 그래서 현이 좀 이렇게 그래도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을 보면 자, 얘가 항상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푼다면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만약에 요게 선분 AB의 길이라면 요거는 뭐가 될 거야? 2분의 AB가 되겠지? 그래서 뭐 요 길이를 구하든 요 길이를 구하든 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주어진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다음 이제 접선과 관련된 내용의 세 가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수직이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같겠지. 자, 이것도 뭐 그냥 뭐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아닌데 여기 접선 위에 한 점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 이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접선에서의 두 번째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다라는 게 있었어. 공통 외접선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공통 외접선이라는 게 있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다 배우는 거야. 자, 우리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이거 잘 봐야 돼. 아주 잘 나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O1, O2가 있어. 했을 때 이 원을 동시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분을 공통 외접선이다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얘를 공통 외접선이다 라고 부를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접점이 하나 존재할 거고 여기도 접점이 하나 존재하겠지. 잘 봐. 이 도형 볼 수 있어야 돼. 이 도형을.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지. 네.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야. 이렇게 연결하면 사다리꼴.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요게 R1이지. 요게 R2야.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 R1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이렇게. 여기 직각이지. 이 직사각형이 되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지. 이렇게. 자, 이 길이 얼마니? 반지름에다가 그거요? 발만 빼고. 그치. 여기가 얼마냐면 R1 빼기 R2지. 여기 R1이고 이게 지금 직사각형 여기 R2잖아. 여기 같아지잖아 이렇게. 여기가 R1 빼기 R2지.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 길이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지. 네. 얘가 뭐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겠네. 여기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다음 세 번째, 공통 내접선이라는 것도 존재했어. 공통 내접선. 이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그림인데 공통 내접선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게 공통 내접선. 여기 접점이 있고 여기 접점이 있으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하면은 그럼 자 똑같아.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야. 중심과 반지름. 자 여기 이렇게 O1, O2, 얘 R1, 얘 R2 이렇게 있어. 그럼 저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너네 항상 쓸 수 있는 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야.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거 구할 수 있잖아. 합동이요? 그럼 무슨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요 공통 내접선이 있어. 이거 공통 내접선이랑 평행하게 여기다가 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 평행이. 그러면은 요 R2를 이렇게 갖고 와봐. 이 연장선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게 R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는 두 반지름의 합이지?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가 얘랑 길이가 똑같다. 직사각형이니까.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네, 뭐지? 중학교 때 선생님 누구야? 빨리 찾아봐. 감이요. 찐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 추가로. 추가. 자, 사실 제일 많이 볼 거는 원이 왜 이렇게 찌르고 약간 몽크의 절규 그림이 만들어. 자, 이렇게 있어요. 제일 많이 보게 될 내용이야, 사실. 두 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현. 이걸 뭐라고 부르니? 현이라고 부르지. 공통현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중심 O1 여기 중심 O2가 있을 때, 자 얘는 이제 이도형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도형을. 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지. 왜냐면 현에서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얘가 어떻게 돼? 이거 이등분되잖아. 이렇게 되지. 여기다 이제 무슨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무슨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요게 뭐가 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지. 요게 뭐가 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지. 저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뭐가 핵심인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 있지.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있지. 얘도 직각이지. 요 길이가 어때? 같아야 되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랑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자, 봐봐. 내가 지금 도형 5개 그렸잖아. 5개 다 결국 뭐니?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 찾으라고. 모든 도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 내가 피타고라스에 얘기하는 거지. 일요일상으로 최초의 사이클스가 얼마나 미세한지. 네, 우리 깔끔하게 네 문제 풀어봅시다. 야, 맞겠네. 자, 836번 봅시다. 836번에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y는 x 플러스 k에 잘린 현의 길이가 4래. 그림을 그려볼게. 자, 원에 이렇게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그냥 원점이니까 이렇게 그릴게.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어. 근데 y는 x 플러스 k가 길이가 1이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K에서 잘린 현의 길이가 4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길이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4가 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그리거든. 나는 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릴 거야. 얘가 y는 x 플러스 k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 근데 요 길이가 4래. 현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되겠다. 항상 직각삼각형 보는 거야.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을 봐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이 길이 얼마야? 3이지. 요 길이 얼마가 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5가 되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중심 0,0에서 y는 x 플러스 k까지 길이가 루트 5가 되면 되겠네. 다시 y는 x 플러스 k에서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결국은 또 전과 직선상에 넘겨서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에서 0,0까지. 자, 바로 쓸게.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5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k는 루트 10이니까 k는 뿔마 루트 10 두 개가 나오겠네. 왜 두 개겠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838.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5는 0에 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이제 이건 시작한 거 어렵지 않아. 그냥 하면 돼.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림만 잘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만 잘 쓰면 돼. 얘는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야. 얘는 한번 만들어 볼까?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 필요하니? 16, 9, 5 넘어가 24 얼마니? 16, 9, 25 넘어가면 2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얘는 이게 사실 한번 봐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보여줄게. 자, 중심하고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고 얘는 자, 선생님이 진짜 최악의 방법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알려줄게.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니? 5지. 반지름. 요 길이는 2루트. 자, 중학생다운 풀이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요 길이 얼마니? 5야, 5. 지금 계산해봐. 전부 점색으로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 중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요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나올게. h라고 나올까? h라고 나올게.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뭐가 되니? 5-x가 되는 거 아니? 그럼 피타고라스를 두 번 쓰는 거야. 여기에 의해서 h 제곱은 뭐랑 똑같아? 5의 제곱에서 x 제곱 뺀 거랑 똑같지? 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h 제곱은 뭐랑 똑같니? 2루트의 제곱 20에서 요거의 제곱 빼면 되지. 이렇게 빼면 되지.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그럼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풀면 x가 나와. x가 나오고 h가 나와. 이게 중학생다운 풀이야. 그럼 고등학생다운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등학생다운 풀이는 나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공통연의 교선의 방식 구할 수 있잖아.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빼면 되냐면 이거 다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는 0을 만들고 얘는 이대로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요거를 빼볼게. 이렇게. 그럼 없어지고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5를 빼니까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 교선의 방식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15는 0이야. 그럼 내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요걸 구할 수 있지. 0,0에서 교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 지금 어떻게 되니? d는 바로 할게. 5분의 15가 나와서 3 나오네. 여기 3 나오네. 3. 그럼 여기 5고 여기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가 얼마다? 4다. 그럼 공통 현의 길이는 뭐 2배 하면 되니까 8이 답이 되는 거지. 둘 중에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고등학생 다운 풀이를 기억하면 너무 좋고 이게 기억이 안 나도 중학생 답기라도 풀 수 있다. 좀만 술 올려보자. 알겠어. 네, 두 문제 남았어. 이게 긴 데서 봅시다. 한 문제. 예. 자, 840번에 자, 힘들지? 길을 좀 냅시다. 자, 점 P 마이너스 1,3에서 1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의 근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t라고 할 때 pt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 그려보면 어렵지 않아.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지금 대충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자, 밖에 점 P가 이렇게 있대.
여기서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근 거야. 그때 밖에서가 아니면 접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원 내부에서나 이런 거는 접선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원 위에 점이면 원 위에 점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거고. 그치. 그래서 요 지금 P트기를 구해달래.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항상 늘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좀 삐뚤어. 여기 직각이죠, 이렇게. 네. 이 길이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이게 돼요.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4니까 2루트 2가 나오겠다.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 루트 6이 되겠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842번. 자, 이거 그냥 그림을 바로 그릴게.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돼. 한 번만 잘 봅시다. 공통 외접선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5,-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공통 외접선이 뭐냐면 요거였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 이 접점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 요거를 공통 외접선이다라고 부르잖아. 요거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항상 이 도형 좀 기억해야 돼.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고,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이렇게 했을 때, 요 작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반지름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직사각형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를. 그럼 무슨 직각삼각형이 보이냐면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버렸지만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겠다. 놀랍게도 요 길이가 3인데 정말 놀랍게도 요 길이가 얼마나? 1이다. 여기가 2야. 그치? 그러면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70, 6루트 2가 나오는 거야. 6루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숫자 왜 이거? 루트 68? 루트 18. 2 루트 7인가? 이게 답이 되겠다.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원을 좀 되게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문제 풀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문제 풀이가 좀 길어질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선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진짜 많거든. 우선 풍산자 다 풀고 다 풍산자는 원 끝까지 350번에 여기 선생님 써줄게. 풍선자 1순위. 자, 1순위 풍선자. 자, 2순위 RPM. 자, RPM은 만약에 내가 RPM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하면 그냥 쭉쭉 풀면 되는데, 만약에 좀 풍선자 풀고 RPM 풀어봤더니 이 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그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지. 그거는 잠깐 멈춰놔도 좋아. 내가 풍산자 한번 풀이하고 그러고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 괜찮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오늘 프린트를 줄 거야. 자, 프린트를 줄 건데 소연아, 금요일날 8시 반까지 올 수 있니? 이번 주 금요일 있지? 금요일날 김포구는 8시 반에 부등식을 할 거야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풀이 질문하고 설명. 아, 질문하고 설명. 그리고 또 풀 거야. 그래서 김포고는 내가 이거 한 개씩 더 줄 거야. 숙제 감각이랑 그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프린트를 2개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만 줄게.
그럼 이거 1등도 줘. 1등. 이거 감. 이거 잘 봐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설명할게. 프린트에 보면 뒤에 보면 맨 뒤에 1등급 도전 문제라고 있거든. 네. 이거 건들지 마. 나이스. 이거 하지 마. 기출 유형은 해요. 기출은 하고. 기출은 하고. 맨 뒤에요? 1등급 도전 문제는 한 번 나랑 설명. 무등식이야. 1등급 도전 문제는 나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도 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좋아. 자, 그러면 좀 숙제가 많잖아. 네. 풍산자, RPM, 프린트가 긴 포고는 2개. 그렇지. 평행이동은 상관없고. 아니 우리는 가는. 평행이동은 안 되고. 너네 시험 보면 아니지? 아니야. 아. 긴 포고에서 아니 너네랑 우리가 한 단원씩 쳤구나. 여기서 다 빠져. 그러고 긴 포고가 딱 그냥 우리 적당히. 쉬지 않아. 그냥 우와. 나 우리는 일주일에 3번밖에 없어. 우리 내일 봐.